그런 얘기를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거는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겁니다. 햇빛을 3시간을 쬐라는 게 아니라 15분만.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최정현. 저는 껍살을 끼워있는 한림의대 최성원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비타민 드세요? 비타민 말고도 먹을 게 많아서 먹지 않습니다. 셀럽도 보면 비타민 엄청 많이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평균 한 저절걷게 드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부족이 얼마만큼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의 자료를 보면 거의 90% 이상의 사람이 비타민 D 부족이라고 자료는 나와 있고,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내분비내과에다가 전화를 했죠. 왜 80%나 되는 거야? 비타민 D의 정상 수치라고 하는 게 한 30 이상인가 봐요. 뭐 어떤 나라에서는 4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을 맞추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80%가 결핍이다. 미국에서 40년도에 기준선이 나왔던 근거는 그 당시 피검사를 했더니 상위 2.5%를 기준으로 컷오프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97.5%는 부족한 상이 나기 때문에 사실 근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병 생각해보면 일단 20보다 낮은 거는 문제가 확실히 많은데 이상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확실히 많은 사람이 어쨌든 낮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혈압 기준 정하듯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위험도를 봤을 때 그 기준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20, 30 이걸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의 80%가 문제가 있다는 비타민 D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타민 D는 왜 보충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비타민 D 안 먹는데 선생님 드세요? 먹을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왜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햇빛 쬐면 생기는 거로 우리 옛날부터 배웠고, 저는 아직까지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만 잘 쬐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걷고 할 때 햇빛을 보는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이유로 안 먹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피검사해 보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비타민과 다르게 비타민 D는 거의 한 50%가 사실은 광합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에게 비타민 D 결핍은 왜 높은가? 햇빛을 안 봐서. 우리나라 여성들 왜 특히나 부족한가 했더니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발라서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기는 하고요. 적절하게 나가서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좀 문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비타민 D를 모든 사람들이 다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음식으로 먹어라 래요. 30 이하 정도는 충분히 음식이랑 광합성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30 이하는 먹을 필요는 없고 20 이하는 먹는 게 좋겠고,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트로겐 감소가 비타민 D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쨌든 그때가 굉장히 골다공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피어리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칼슘 보충을 하면서 비타민을 같이 먹어라. 각국의 공고안을 보면 가능한 한 약으로 먹지 말고 먹는 걸로 해라가 이제 주된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걸 먹으면 비타민 D를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 모기버섯이라고 우리 짜장면에 많이 들어가는 거기가 굉장히 비타민 D가 함량이 높다고 돼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음식에도 보면 뭐 비타민 D 보충해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우유도 그렇고 노른자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생선 기름. 항상 뭐 제가 볼 때는 등푸른 생선은 많이 먹을수록 진짜 건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못 먹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약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들은 거는 지금 상품화된 비타민 D가 대부분 소스가 양털, 그래서 기반에서 만들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굉장히 고용량이에요, 대부분. 미국서 보면은 한 번에 뭐 10,000단위를 뭐 주사로 맞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1000이 넘는 단위를 매일 먹는 게 정말 도움이 될지. 또 하나가 칼슘 보충을 안 하고 그냥 비타민을 먹으면 나이가 들면 칼슘이 더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잘 맞추는 게 필요한데, 항상 모든 종류의 비타민 제제가 높을수록 좋고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비타민 C도 그렇잖아요. 항산화 비타민 C 1000mg, 1000mg 먹고 위궤양 와가지고 쓰러졌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과량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광합성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면 여름 뭐 휴가 때 바짝 아니죠. 하루에 막 10시간씩 2주를 바짝 받으면 6개월은 아니 그런 건 안 없어요. 받아도 돼요?
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성된 게 간하고 신장 거쳐서 얘가 대사가 돼서 이제 작용할 때 한 5일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된다 말이에요. 바짝 만들어봐서 돌아갔지만 어느 시점 되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열대지방 사람들은 그럼 과도할 맞아요. 거냐? 예. 열대지방 사람들도 거기도 비타민 D 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자외선이 들어야지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더운 지역에 피부가 컴하면 자외선이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햇빛을 많이 쬐는다고 D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햇빛을 꾸준하게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갑자기 멀어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높아지고 그게 한 달을 가고 두 달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제 의사친들 제일 싫어하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니요, 저도 유튜브로 보기 때문에 괜찮아요. 비타민 D가 피부로 흡수되는 거는 소용이 없다. 눈으로 흡수가 돼야지. 선글라스를 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거는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겁니다. 자외선을 눈을 받아서 눈에서 비타민이 생긴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왜 부족한가?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발라서, 그리고 바깥에 안 나가서. 나갈 때도 뭐 이만한 거 다 쓰고 하시고 요즘에 차를 타도 다 유비 블록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 맞아요. 지고 나서 퇴근하는 시스템이니까. 맨날 여기 앉아서 맨날 불 켜놓고 하지 마시고 시간 되면 저기 가리지 말고 선크림 가리지 마시고 선크림도 안 바르면 피부암 생긴다고 혼나요, 피부과 선생님들한테. 호주에 있는 백인들이 피부암이 진짜 많은 이유가 백인인데 강도가 높은데 선크림 안 바르서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위도가 서울 27도쯤 되게 되면 호주에서 느끼는 그 강도랑 달라요. 해도 돼요.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정도도 빛도 괜찮나요? 상당히 많이 자외선 차단돼요. 창문 안에서 햇빛 쬐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라도 아예 이게 창문에서 많이 걸러져. 진짜 좁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진짜 안막 있는 데서 생활을 하거든요. 창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문제가 있고, 사실 여기도 보세요. 없잖아요. 창이 없잖아요. 뭐지 형광등에도 자외선 안 나와요. 살이 탄다라는 또 그게 있어가지고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네, 맞아요. 된다라는 그 뷰티 가면 다 나와요. 그러면은 탄다는 얘기는 그거랑 또 비타민 D는 다른 거거든요. 햇빛을 3시간을 쬐라는 게 아니라 15분만 15분만 피부 걱정해가지고 실내에서만 8시간 10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15분만 나가서 좀 걸으시라는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점심 먹고 10분 있다 나가서 15분 정도 근처 돌고 와라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얻을 수 있는 얘기 많은 게 당 업택이 제일 높아질 때부터 해서 좀 걷고 햇빛도 보고 다리 운동도 좀 하게 되면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하여튼 미니멀 리퀘어먼트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안 하죠? 이게 이제 같은 걸 보면서 여자 선생님들과 남자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과연 괜찮나?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게 15분 나가서 걸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 환경에서 그렇게 새까맣게 타지는 않아요.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면적에 비례하죠. 노출돼 있는 햇빛. 그쵸? 그러면 네. 겨울에는 조금 더 오래 걸어야겠네요. 자외선을 좀 이양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걸어야 되죠. 피부가 노화되는 거 걱정하기보다는 그것도 걱정해야죠. 피부 노화는 어쨌든 보완을 할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신장이나 뭐 혈관, 골다공증 이건 사실은 생기고 나면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연세가 이제 60, 70인데 피부 노화를 걱정하시느라 더 중요한 장기계의 노화를 방관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 똑같은 이유. D가 왜 중요해요? 칼마디라 그래가지고 어떤 또 유튜브 하는 약사분이 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챙겨서 먹더라고요. 칼마디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약간 또 그 비타민 D를 샀거든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나도 환자 본 적 없지만 구루병이라고 커할 때 비타민 D, 칼슘 부족 때문에 뼈가 안 자라서 키가 작고 허리가 휘는, 확실히 식사를 못하는 저경제 국가에서는 아직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비타민이 골다공증 관련해서 중요한 조절하는 것도 있고, 요즘 나오는 거는 또 이게 또 염증을 또 줄여주고, 그다음에 호르몬 유사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면역이 염증이 올라가는 거를 막아주는 작용하는데, 그냥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칼슘이라는 게 그냥 돌아다니는 무기질이 아니라 모든 세포들이 작용할 때 적정 농도가 돼야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농도가 떨어지거나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그냥 전체적으로 세포가 기능을 하는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칼슘이 유지가 돼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D. 그래서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타민 D는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플러스 칼슘이 같이 가야지 칼슘이 서플리먼트 없이 비타민만 자꾸 올리는 거는 오히려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항상 가면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칼마디에서 얘가 두 개가 같이 가는 이유가 그 중간에 마그네슘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프레임한 연구 시작한 지 40년 된 사람들 메사라고 해서 거기도 한 20년 동안 추적했던 연구인데 그때 비타민 D랑 뭐 칼슘 이런 거 먹던 사람들 한 20년 동안 팔로우를 했는데 심장 질환이 나빠진다라는 것도 없고 근데 거꾸로 비타민 D나 그런 칼슘을 복용하면은 오히려 혈관에 석회가 되는 게 좀 줄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비타민 D 뭐 많이 먹어서 뭐 적게 먹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심장이 더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 할 만한 거는 적절한 용량은 그냥 계속 먹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걸 먹었다고 해서 심장이 딱히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정도로 비타민 D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협착증이 생기신 거예요. 70세니까 저희 동네 살다가 비교적 70세 젊으신 분이 생기신 거죠. 딱 이야기하시는 게 다른 병원에서 당신은 비타민 D랑 칼슘을 많이 먹어서 병이 빨리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고용량을 아주 심하게 먹으면 한막병이 생기기 전에 이미 뭐 부정맥이 생겼던가 다른 걸로 오시지. 결국 확실한 거는 비타민 D, 칼슘 두 개 같이 드신 것 때문에 심장이나 혈관에 석회가 된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할머니도 한참 많이들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내가 칼슘 보충제 먹는데 혈관이 더 석회가 빨리 된다고 유튜브에서 하던데 아주 과량을 많이 먹었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골다공증 예방 목적 정도로 드시는 걸로는 그런 병이 생기지는 않는다. 근데 주사를 맞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과량을 쓰게 되면 심장 질환을 예방하거나 골다공증 예방하거나 그런 증거가 아주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 아직은 심장 관련돼서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많다고 하는 비타민 결핍증 중에 하나인 비타민 D 결핍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보충을 할 거고 보충을 했을 때 심장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